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시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촛불 집회에 나와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 가볍고 경박하게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은 절대로 이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나라가 망가진다 해도 저렇게 경박한 인물이 대권 근처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4.15 총선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경박한 리더십을 오히려 박수를 치는 이런 개탄스러운 세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지지율이 로켓처럼 쳐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그 경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오만과 탈선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오만과 탈선은 그의 천부적인 경박성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경기지사의 분수를 모르고 제가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일부에 8월 17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취소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기도는 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경기도지사의 어떤 분수를 모르고 그 역사적인 책무와 의무를 저버린 경박한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일관되게 우리 사회가 견지해온 것은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도 반드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런 것에 아주 불가피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4.15 총선도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무사히 치러낸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주한미군의 어떤 이 병력 동원, 이런 걸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우려된다면 사실 경기도 내의 각종 지하철, 전철 이런 운행도 중단 내지는 축소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주한미군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 숫자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코로나 경계령 속에서 진행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프로야구, 프로축구 전부 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다 허용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을. 자, 그리고 두 번째, 접경 지역이니까 연합훈련이 북의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것은 아주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국가안보가 뭐라는 것을 모르는 경기도지사는 어떤 광역단체장보다도 더 앞장서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의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 경기도라는 것은 국가안보의 숨통지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력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 북한이 남침이라든가 도발을 할 경우에 항상 경기도를 제1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자, 경기도 한번 따져볼까요? 육군만 따져도 경기도 용인에 지상작전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합친 것이지요. 자, 육군은 그렇고 물론 그 예하에 군단과 사단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해군, 평택에 제2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 수원에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오산에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수원에 제10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해병대, 경기도 화성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고, 경기도 김포에 해병 2사단이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의 대표 화력인 미 7공군이 오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의 화력이 집중되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 산하에 이 지상군 작전사령관, 그리고 제2함대 사령관, 그리고 공군의 이 작전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자, 그리고 이 도의회 의장, 그리고 수원지검장, 경기경찰청장, 한국전력 책임자, KT통신 책임자, 이런 그 관군의 안보에 관련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휘해야 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게 되는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얄팍한 국가안보 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닷없이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들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제시한 그 다주택 이 직급은 2급입니다. 2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주택을 갖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4급으로 확대했습니다. 4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장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집을 2채 이렇게 살 때는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사회에서 허용이 되는 재산 증식 수단이었습니다. 이재명 자신은 예금 15억 원을 포함을 해서 23억 원,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현금을 어떤 식으로 불렸는지 모르지만 그가 재테크에 몰두한 방법처럼 일반 공무원들도 그저 집을 한 채 더 늘리려고 하는 일반적인 재산 증식으로서의 부동산, 그래서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서 다주택 경계령이 내리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소급 적용을 해서 청와대 비서관 2급 이상, 정부의 2급 이상 공직자도 아니라 4급 이상에게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동영상에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낙연을 따라붙는 무서운 기세로 자신이 대선 주자로 등극을 하니까 일단 또 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원칙을 지키면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가 당내에서 심한 반발을 받고 또 이 서울시를 물주로 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장을 뺏길 것을 두려워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틀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저런 삼척동자도 아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했다가 그 정도의 반발과 저항에 이틀 만에 말을 바꾸는 경박한 이재명. 저 정도의 함량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용기도 없고 비겁하고 들쑥날쑥 럭비공 그저 얄팍한 파퓰리즘 언행, 파퓰리즘 정책 그러다가 어떤 정면 바람을 맞으면 후다닥 바꿔버리는 경박성 이재명의 아주 낮은 단계의 본질이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